자,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척도가 어떻게 분류가 되고 그리고 어떠한 통계 기법이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척도는 크게 이제 명목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 네 가지는 다시 연속과 비연속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습니다. 비연속은 명목척도와 서열척도가 대표적으로 비연속, 범주형 이제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등간척도와 비율척도는 연속형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비연속 변수와 연속형 변수는 내가 원인이 되느냐 또는 무언가의 결과가 되느냐에 따라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설명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속변수와 이 독립변수를 연속과 비연속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질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종속변수의 두 가지, 독립변수의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2 곱하기 2, 즉 총 4가지 조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독립변수의 비연속과 종속변수의 비연속, 독립변수의 비연속과 종속변수의 연속형, 독립변수의 연속형과 독립변수의 종속형, 연속형, 종속변수의 연속형 이런 식으로 해서 4가지 조합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통계를 이제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이 4가지 조합에 대한 것만 명확히 이해를 하신다면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수업이나 기타 세미나 같은 그런 데를 통해 가지고 통계를 배우시고 막 하실 때 그 당시에는 딱 알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수업이 끝나고 실제적으로 내가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모르겠어. 무슨 통계를 써야 되지? 이런 식의 의구심이 생기고 통계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번 시간에 설명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니까 뒷부분에 가서 헤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수업 시간이나 또는 어떤 강연 같은 데서 교수님이 피 검증하세요. 분산 분석 쓰세요. 회귀 분석하세요. 그러면은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마우스 클릭하면서 결과를 도출해내고 분석을 합니다. 그럼 되게 쉬운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실제로 내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데이터를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 어떠한 통계 기법을 써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거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없으셔서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간단한 이 구조인 것 같아도 이 구조를 명확히 이해를 하시고 숙지를 하시면은 아마 이후로 어떠한 통계 수업을 듣던지 또는 양쪽 연구 이쪽 영역에 있는 한 아마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자, 일단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첫 번째, 독립변수가 비연속입니다. 범주형 제로죠. 종속변수도 비연속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성별과 학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 학년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비연속이죠. 1, 2, 3, 4학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변수로 따지면 성별이에요. 만약에 남학생과 여학생. 그러니까 여러분들 궁금한 거예요. 남학생과 여학생의 그 비율이 과연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요 학년에 따라서 비율이 같을까 다를까?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그 궁금증을 해석할 때 쓸 수 있는 통계 기법은 뭐냐? 교차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교차 분석에서 보는 거는 보통 제가 이렇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카이 제곱이라는 통계 기법을 써요. 통계치를 씁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저희 수업 시간에 그리고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립변수가 연속형이고 그 다음에 종속변수가 비연속형인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들 대학교 입학을 좀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하신 다음에 수능이라는 시험을 봤습니다.
수능이라는 시험을 봤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수학 점수가 나오고 무슨 뭐 화학 점수가 나오고 뭐 국어 점수가 나오고 다양한 점수들이 나옵니다.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건 연속 변수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성적표를 가지고 대학교에다 원서를 냈습니다. 그럼 각 대학은 여러분들의 그 성적을 보고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딱 구분을 줍니다. 이런 것들을 뭐냐고 그러냐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고요. 그리고 저보다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가면 수능 점수를 제출을 했는데 각 학교에서는 합격생, 불합격생, 이제 불합격생 중에서도 이제 대기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구분을 세 부류로 구분을 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 아니라 범주형 자료 분석이라고 해서 별도의 분석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빨간색으로 칠해놨죠. 이 부분은 기초과정에서 다루기에는 상당히 어렵고요. 상당히 어렵고 아마 고급 통계에 가셔야만 이쪽에 관련된 통계 분석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독립변수가 이제 비연속인데 종속변수가 연속형으로 쓰였을 때 가장 간단한 건 성별. 성별에 따라서 학점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들이 얼핏 봤을 때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학점이 더 좋다. 이건 여러분들의 그 느낌이고 생각이죠. 근데 이걸 실제로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사를 했어요. 학점을. 남학생과 여학생들의 학점을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분석을 해보고 싶어요. 이때 쓰는 분석 기법이 T테스트, T검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T테스트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T검정과 T검증 두 가지로 한국말로 해석이 됩니다. T검정, T검증. 그래서 T검정은 나중에 그 T분포라고 해서 실질적인 통계 결과를 가지고 이 통계치를 가지고 결과를 내는 걸 T검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가설에 대한 증명의 유무를 살펴볼 때 쓰는 게 T검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영어로는 T테스트 하나로 끝나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T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다룰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들어준 예에서 학점이 성별에 따라 다를까? 라는 질문을 조금 더 확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확장했냐면 학년에 따라서 학점이 과연 다를까? 왜냐면 보통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남학생들은 요즘은 그렇진 않지만 예전에는 남학생들은 군대 가기 전에 학교생활, 캠퍼스 생활 좀 즐기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다 보니까 성적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근데 군대를 다녀와서 좀 정신 차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1, 2학년 때보다는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아요. 자, 그렇다면은 물론 여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군대를 안 가니까 계속해서 1, 2, 3, 4학년을 좀 하겠죠.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은 학점은 1, 2, 3, 4학년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자, 그럼 아까의 예는 성별이라고 해서 집단이 두 개입니다. 근데 여기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에서 집단이 4개예요. 확장이 된 거죠. 이런 것들을 분산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산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하나의 조합은 독립변수가 연속형이고요. 종속변수가 연속형일 때 쓰이는 통계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상관관계 분석인데요. 이거 공부 시간과 성적 간의 관계. 공부 시간도 1시간, 2시간, 3시간 이런 식으로 쭉 나가면 연속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성적도 50점, 60점, 70점, 80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관계를 볼 수 있는 건 많죠. 예를 들면은 키와 몸무게의 관계, 발 사이즈와 키의 관계, 이런 식의 관계를 분석하는 게 상관관계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회귀 분석이라고 있는데요. 회귀 분석은 뭐냐면 cause and effect예요. 즉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분석입니다. 무언가는 원인이 되고 무언가는 결과가 돼요. 그래서 독립변수가 당연히 원인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공부 시간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위에 있는 상관관계는 공부 시간과 성적 간의 관계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밑에 회귀 분석은 공부 시간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해서 인과관계를 나타냅니다. 이럴 때 쓰는 게 회귀 분석이에요. 그 다음에 이 회귀 분석을 조금 더 확장시키면요. 경로 분석과 구조 방정식이라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이제 대략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건데요. 여러분들의 학업 능력, 누구를 좋아하는 감정, 느낌, 또는 자아 효능감,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뭔가를 알아보고 싶어요. 과연 집중력이 학업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어요. 그럼 집중력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고요. 학업 능력이라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끼리의 관계를 분석을 한 게 구조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조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다룰 건 아니고요. 여기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교차 분석, T-테스트, 분산 분석, 상관 분석, 회귀 분석을 집중적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어주시면 이런 예예요. 음주 여부와 간암 발생 간의 관계. 음주 했다 안 했다. 간암 발생했다 안 했다. 범주형입니다. 비연속이에요. 이런 것들을 교차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운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다음에 BMI 지수. 이거 연속입니다. 이것들은 T검증. 왜냐면 운동을 했다 안 했다. 집단이 두 개니까. 근데 이거를 똑같이 나눕니다. 직무만족도는 연속형이에요. 근데 근무부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만 보더라도 전공이 되게 많습니다. 수학과, 물리학과, 컴공과, 건축과 얼마나 많아요. 집단이 2개 이상입니다. 집단이 2개 이상일 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분산 분석이에요.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이제 행복지수는 연속 변수고요. 그 다음에 수명도 연속이에요. 행복하면 어느 정도 관계가 있을까? 수명하고 이런 식의 관계를 봅니다. 이걸 상관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행복지수와 수명은 관계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건데요. 건강행위, 생활만족도. 여러분들이 나는 하루에 30분씩 운동을 한다. 운동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운동하는 시간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공부하는 시간은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 회귀 분석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설명해 드린 거는 공부 시간 또는 운동하는 시간처럼 원인을 하나만 말씀드렸습니다. 원인을 하나만 말씀드렸어요. 이런 걸 단순 회귀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다중 회귀 분석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공부 시간 딱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공부 시간, 집중력, 학교와 집 간의 거리, 그 다음에 어떤 교통수단을 가지고 학교에 오느냐.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들을 전부 다 고려해가지고 성적을 보겠다. 다중회귀 분석입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생활 만족도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건강회귀가 상당히 많죠. 나는 음식을 규칙적으로 먹는다. 운동은 규칙적으로 한다. 또 나는 규칙적으로 규칙적으로 식사를 한다, 친구를 만난다, 공부를 한다, 여가생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생활 만족도를 보는 데 있어서 원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을 살펴보는 게 바로 다중회귀 분석이에요. 그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변수로 해가지고 이건 뭐냐면은 예를 들면 라면 소비 집단의 군집한데요. 이건 뭐냐면은 라면을 먹을 때 우리는 뭐 남학생이 라면을 많이 먹는다, 여학생이 라면을 덜 먹는다, 이거는 일반적인 그런 선입관인 거고요. 다양한 변수들을 모읍니다. 라면을 먹는 사람들의 다양한 변인들을 수집을 해요. 성별도 수집하고 나이에 대한 정보도 알아보고 사는 지역, 뭐 도시냐 아니면 약간 농어촌 지역이냐, 그리고 하는 직업들, 뭐 소위 말해서 이 뭐 책상에 앉아서 근무하는 형태의 직업이냐 아니면 뭐 밖에서 일하는 직업이냐,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을 한다면요, 어떠한 변수들이 과연 이 라면 섭취 여부에 원인을 맺을까, 이렇게 반대로 들어가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분석 방법을 다중회귀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흡연 여부, 아까 말씀드렸죠. 폐암 여부는 종속 변수는 이제 종속 변수에 대한 부분은 폐암 여부가 있다 없다로 나눠지기 때문에 비연속이고요. 흡연, 하루에 담배를 얼마나 피냐, 연속현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재무 변수와 건전 변수를 판별 분석이라고 그러는데요. 다양한 원인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어디로 간다. 즉, 이게 요새 나오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빅데이터에 관련돼서 그거의 하나의 그런 영역에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뭐,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범주화, 뭐, 분류,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모든 걸 다 다루진 않고요. 간단히 예를 들어준 것 뿐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척도에 관한 거를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통계와 관련된 이제 모집단과 표본,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